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날아갈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등등. 지금 누가 제일 먼저 갈 것 같냐? 이런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왔었는데요. 오세훈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습니다. 오세훈의 측근 전화기에서 공표전 여론조사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주장과 배치되는 거짓말이 드러나서 오세훈은 애초에 그 대선 나오는 것도 자기 그 피하려고 명태균 게이트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그렇게 지금 무리수를 두려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제일 먼저 날아가게 생긴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홍준표든 이준석이든 어쨌든 대선 주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열심히 발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진행된 공표 여론조사를 실제 공표 전에 오세훈 측에서 미리 받아본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런 여론조사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그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오세훈은 빼박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철원 전 부시장의 주거지를 압색하면서 핸드폰을 확보했고 그 핸드폰을 포렌식 해본 결과 PNR에서 조사한 다수의 공표 여론조사가 공표일 이전에 그 강철원 측에 전송이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게 오세훈 측에 전달이 돼서 이게 실제로 이용이 됐을 가능성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이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왜 저런 일들을 저질렀겠습니까? 결국 공표조사와 비공표조사를 활용해서 그동안 명태균이 해왔던 방식 있죠. 계속 그 착시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실제 여론 조작을 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법 위반이고요. 사전 등록 전에 조사 결과가 유출돼서 공표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게 공천이나 단일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한마디로 시효가 지나서 선거법 처리 안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끝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도 어쩜 저렇게 똑같은지 오세훈 측에선 이런 말을 하죠. 공표조사 미리 받는 건 흔한데 아니 뭐 이준석 씨하고 짰습니까? 맨날 저런 식으로 뭐 기억나는 게 없다. 그리고 뭐 저런 건 다 흔한 일이다. 뭐 구체적 증거를 갖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증거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네이버 댓글에서도 오세훈이 왜 경선에 저렇게 참여를 못했는지 한 번만 의구심을 가져봐도 금방 답이 나오는 거다. 이준석은 왜 이렇게 기사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뉴스타파가 구체적인 증거를 보도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당연히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이 어떤 입장을 오늘 오전에 속보로 전했냐? 오세훈 잡으려고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지금 오세훈이 제일 먼저 첫 바다로 지금 날아가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중요한 건 이게 있죠. 지금 검찰은 믿을 수가 없다. 검찰에서도 실제로 이준석이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관련해서도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그동안 막 뭐 김건희 건부터 시작해서 죄다 덮어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검찰은 믿을 수가 없고 모든 건 특검으로 다 넘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특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홍준표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아들한테 윤한홍, 이철규 아웃시키라고 명태균이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바로 그 문자를 받은 다음날 홍준표 본인의 페이스북에 친윤 세력을 겨냥한 비판글이 올라왔다는 거죠. 실제로 23년 12월 13일 명태균 씨가 홍준표 아들한테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권영세, 박성민, 박수영, 김정재 한마디로 이 친윤만 아웃시키면 홍준표 시장한테 큰 힘이 될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홍준표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그 다음날 실제로 홍준표 페이스북에 관련한 글이 올라왔으면 빼박 아닙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뭐라고 얘기해왔습니까? 명태균은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부인해왔지만 홍준표 아들 문제뿐만 아니라 홍준표 본인과 관련한 뭐 사진 증거들이라든지 지금 몰랐다고 뭐 관계가 없었다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지금 사방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세훈처럼 홍준표도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빨리 지금 대선 주자 바늘에 올라서 이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이거 그냥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 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이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준석, 홍준표 씨는 지금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 있으니 어떻게든 시간을 계속 끄려고 할 테고 결국 오세훈은 지금 제일 먼저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준석 씨도 이런 얘기를 했죠. 구체적으로 뭘 도왔냐고 말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장난을 했었지만 뉴스타파에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시점까지 적시하고 카톡 내용까지 증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최소 드러난 것만 해도 2차례라는 거예요. 22년 3월 경기도지사 그 유승민 관련한 여론조사와 23년 11월 본인이 그 총선 앞두고 개혁신당 막 창당한다고 할 때 그때 여론조사 최소 2번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파헤쳐봐야 된다는 겁니다. 횟수가 2번만 드러났다고 해서 이게 딱 2번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 2번이 전부 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준석의 주장과 배치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여론 조작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이준석 씨는 어떤 식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냐? 학식 먹자 플랫폼 요걸로 지금 망신을 제대로 당했던 상황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4050 남성들이 왜 여대생인 척을 하냐? 한마디로 어뷰징 유입이 있었다. 4050 남성들이 대거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이 우리들을 그 조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되받아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대선 후보가 지금 자신의 공약이나 정책, 가치, 비전, 철학을 알리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런 식으로 DC 유저들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4050 타령하면서 계속 민주당을 무슨 늙은 것처럼 프레임 씌우고 있는데 실제로 이준석 주변에 있는 이준석 본인도 그렇고 천하람 씨, 이기인 씨 다 40대입니다. 40대. 근데 아직까지도 뭐 이대남 이런 식으로 마치 젊은 척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이 천직자지 논란도 당시에 얼마나 지금 망신을 당하고 엄청 비판을 받았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무슨 애써 젊은 척하지만 이들도 40대예요. 특히 저들이 그동안 맨날 그 조롱하는 표현대로면 저들도 영포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데 이제 그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나이 40 넘게 먹은 아저씨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보셨죠? 지금 나이 40 된 사람들이 무슨 뭐 천직자지네 뭐네 이러고 있고 야 뭐 긁혔네 마네 이러고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대선인가 싶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준석 측에 또 준적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핸드폰 통신사 변경 시엔 최대 30만원. 중요한 건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됐다는 점이고요. 무려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이상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을 하셨다고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이런 식으로 게임에 랭킹 순위를 두고 뭐 사라진 초밥 이런 식으로 또 자기들끼리 장난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논란이 거세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거는 민주당이 허술하게 만들어서 이 허점을 오히려 우리가 이용해서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뭐 저렇게 반응을 하냐 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준석 측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애초에 구상을 할 때 허술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허점을 이용해서 그대로 장난을 친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들이 하는 장난은 괜찮고 다른 시민들이 하는 장난은 뭐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준적준 그 자체를 보여주는지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뭐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접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역구 의원 한 번 더 할 거면 민주당 가고 정치 빡세게 하고 싶으면 개혁신당 오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렸듯이 그냥 개혁신당이 올바른 말 진짜 막 정의로운 길 개혁의 길을 가가지고 이렇게 빡센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앞서 보셨잖아요.
무슨 뭐 오면은 뭐 천찍짜지네 뭐네 뭐 DC 유저들하고 싸워야 되고 정치 빡세게 하는 거 맞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어떤 대선 후보가 지금 이런 식으로 DC 유저들하고 싸우고 기싸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긁혔네 마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대 사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 빡세게 한다는 얘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지금 10만 명 손편지를 쓴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뭐 절박하다 죄송하다 하지만 진심으로 본인의 책임을 가지고 죄송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냐라는 비판에 대해선 나 같은 피해자가 어딨냐 계속 이런 식으로 대충 말장난하고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바보 노무현을 갖다가 본인의 서사랑 연결 지으려고 하니까 많은 민주시민들 심지어 이제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저건 너무 나갔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무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게 대구일보에서 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예 제목 자체가 노무현과 이준석 다른 듯 닮은 두 정치인 좀 어디다 갖다 댑니까? 아무튼 이와 관련 이 기사가 얼마나 헛소리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하나하나 아예 부셔드리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준석이 저러고 있으니까 홍준표 씨도 똑같이 나서가지고 누가 지금 명태균 리스크로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 아니랄까봐 노무현처럼 내 길 간다 이런 식으로 홍준표 씨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역겨운 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읽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가 쓰냐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일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근데 저런 식으로 자기들 필요할 때 쏙쏙 갖다 쓰는 게 어떻게 노무현 정신이냐. 진짜 기가 막히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2002년 4월 27일 2025년 4월 27일 23년의 차이로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비슷한 서사를 쌓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다 구체적인 서사와 증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준석 씨는 지금 뭐 딴 얘기할 게 아니라 허은하 대표부터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요. 허은하 후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제3지대 정치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준산당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 준적준, 팸적팸 내로남불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은하 후보도 제발 토론 좀 하자고 왜 그렇게 도망다니냐고 꾸준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허은하 후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아일보의 태세 전환 아닌가 싶은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사시보 이재명 마음 쉽게 못 고쳐 뭐 이런 식으로 청탁을 거절했다는 내용. 그래서 과거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미담들을 갑자기 동아일보에서 전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아서 병역이 면제가 됐고 그동안 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사법연수원 생활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게 여러 가지 막 무시도 당하고 그 정서가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지금 기득권 카르텔 세력들이 도저히 이재명 후보는 용납할 수 없다. 아주 별의별 발악을 하는 거랑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동아일보에서 저렇게 전했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건진의 김건희 선물용 고가 명품백도 전달됐다. 그래서 최근에 다이아 목걸이 얘기도 나왔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명품백까지 실제로 전달됐는지까지 수사하고 있다. 이게 지금 동아일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진 전성배 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명품백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게 실제로 어디까지 어떻게 연결이 됐고 중간에 또 누가 슈킹을 했다면 어디서 끊겼고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파헤치려면 지금 검찰에 맡길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검을 기다리는 것만이 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